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이틀간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명쾌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국무총리님께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초선 의원으로서 충격적인 질의를 들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께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하시며 경찰총장 파면 및 행안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경찰의 일부 과잉 진압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균형 감각 없이 무조건 과잉 진압에 대한 샘플만 갖고 와서 정치 공세를 하는 데는 정말 납득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세적인 질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므로 앞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법질서 회복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법질서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시위대가 경찰을 구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 및 부상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시죠. 좀 보시죠. 네. 이명박 아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안을 총책임 지시는 행정안전부 장관님, 감회를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저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정부가 일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런 상태로 저희 법질서가 무너져서는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장관께서는 불법을 저지른 시위자들을 법대로 처리하셨습니까? 모두 검거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1028명을 저희 수사해서 주동자 3명과 또 경찰버스 파손 등 폭력 행위자 11명 등 포함해서 14명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28명을 예. 연행을 해서 예, 연행. 14명을 예, 처벌했다는 얘기죠. 이제 구속을 했고 이 1000명 중에 14명을 구속했다는 거는 예. 여론에 밀려가지고 봐주기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915명은 불구속 형사 입건을 했고 그다음에 56명은 즉시임에 해부하는 등 엄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의 시위 진압 매뉴얼이 외국에 비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권력 확보를 위해 시위를 진압하는 선진 외국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저 사례는 영국 기마경찰이 기마병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보시죠. 기마병이 시위대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마병이 시위대 중간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경찰이 경찰 견으로 폭력 시위자를 제어하는 장면입니다. 저거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는 시위대에 대해서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자, 장관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위 진압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우리나라 시위 진압 매뉴얼이 왜 이렇게 약한지 이번에 국민 앞에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시위를 진압하셨는지. 촛불 집회가 야간에 그 미신고 불법 집회는 그 분명하지만은 그 초기에는 그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과 학생 분회자 등이 참가한 상태에서 다수가 촛불을 소지하여 강제 해산 시에는 부상, 화재 등 그 사고 발생 가능성 우려해서 현장 해산 조치보다는 사후 조치를 위한 체증 자료를 확보하는 등 인권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내 대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월 24일부터는 대규모 시위대가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행진하고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그 무차별로 또 손괴하였으며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로 변절돼서 법에 따라 해산 조치를 진행하되 극렬하게 저항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하는 등 그 법질적 회복을 위해 엄정 대책해 왔습니다. 촛불 집회에 민생 경제까지 함께 타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 집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1조 9,228억 원에 달해 GDP의 0.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권력이 서 있었다면 입지 않았어도 될 국가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수호의 장관으로서 분명한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네, 그 초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 장기간 불법 시위로 국력이 낭비되고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불법 시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 의사표현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불법 집회에 대의민주주의에 꽂힌 국회의원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 언론지상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2달간 야당 의원님들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등원 조차 거부하고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갔습니다. 단순히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유린했으며 시위를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6월 29일) 종강역 부원입니다. 김재훈 의원 등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불법 가두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11시쯤 종로서장이 찾아와 김재훈 의원에게 도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차선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자 김 의원은 지도부가 아닌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김재훈 의원께서 불법을 자처하신 셈입니다. 천정배 의원님은 더 나아가 기동력 있게 촛불 시위 현장을 지휘하자는 강경 발언을 하며 시위를 선동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대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을 안 하고 거리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야운동을 하시지 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시위대의 불법 시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시위 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 자료 조작, 인격 모독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이번 촛불 집회가 이렇게 확산된 데는 인터넷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차마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인격 모독, 자료 조작, 상호 비방이 난무했으며 아침에도 거론되었듯이 특히 여대생 사망설 등의 미확인 루머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에 의해 입건된 촛불 집회에 관련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자는 19명이며 그중에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중 대표적인 구속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에 인터넷 자유 토론방에 전 의경이 여성 시위자를 목졸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방신문 기자 한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7월 11일에는 한 정당 홈페이지에 전 의경 사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신고하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작가 한 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 7월 16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정경대원으로 소개한 다음 소속 부대 정경일동은 상부의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 강사 한 명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문화는 최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신이 깃들지 않은 육체는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수준 높은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인터넷 사이언스의 법규 성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이틀간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명쾌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국무총리님께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초선 의원으로서 충격적인 질의를 들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께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하시며 경찰총장 파면 및 행안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경찰의 일부 과잉 진압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균형 감각 없이 무조건 과잉 진압에 대한 샘플만 갖고 와서 정치 공세를 하는 데는 정말 납득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세적인 질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므로 앞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법질서 회복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법질서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시위대가 경찰을 구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 및 부상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시죠. 좀 보시죠. 이명박 아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28명을 예. 연행을 해서 예, 연행을 14명을 예, 처벌했다는 얘기죠. 이제 구속을 했고 이 1000명 중에 14명을 구속했다는 거는 예. 여론에 밀려가지고 봐주기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915명은 그 불구속 형사 입건을 했고 그다음에 56명은 즉시임에 해부하는 등 엄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의 시위 진압 매뉴얼이 외국에 비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권력 확보를 위해 시위를 진압하는 선진 외국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저 사례는 영국 기마경찰이 기마병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보시죠. 기마병이 시위대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마병이 시위대 중간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치안을 총책임 지시는 행정안전부 장관님, 감회를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뭐 우리 이제 나라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저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정부가 일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런 상태로 저희 법 질서가 무너져서는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장관께서는 불법을 저지른 시위자들을 법대로 처리하셨습니까? 모두 검거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1028명을 저희 수사해서 주동자 3명과 또 경찰버스 파손 등 폭력 행위자 11명 등 포함해서 14명.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경찰이 경찰 견으로 폭력 시위자를 제어하는 장면입니다. 저거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는 시위대에 대해서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자, 장관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위 진압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우리나라 시위 진압 매뉴얼이 왜 이렇게 약한지 이번에 국민 앞에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시위를 진압하셨는지.